다주택자가 설마. 네. 만약에 샀다 네. 하면 취득세가 7억 7천 정도 나옵니다. 관련돼서 일단 압구정동 지구단위 계획 네.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구정 반포 얘기는 뒤에 다시 드리고요. 네. 자,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 대상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네. 압구정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서 오늘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만은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압구정동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다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구역이고요. 네. 2, 3, 4, 5, 6이에요. 3구역이 제일 크죠. 네. 여기를 구현대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까 구현대. 소가 바깔던 동네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압구정역 주변에 신현대 아파트가 있고요. 네. 여기는 박동욱 사장님이 살고 계신 동네가 여신현대고요. 미성, 한양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30평대 현대 압구정 아파트를 바라보면 미성 아파트, 구현대 아파트, 신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이렇게 다들 달리 봤어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것은 한 구역이 다른 구역을 무시하고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결된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한양, 굳이 구현대, 굳이 미성 이걸 나누는 건 큰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6가지 구역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오히려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네. 보게. 뭐 재건축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르는 게 더 낫겠네요. 맞습니다. 예전 현대 아파트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2구역, 3구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4구역이 일부고요. 이 구역 안에 총 몇 세대 정도가 있는지 아세요? 교수님? 일단은 차수로 볼 때는 한 가지 분명한 건 굉장히 많은 세대 수가 있다. 맞추셨습니다. 만 세대가 조금 넘어요. 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한 분이 사시는 집은 별로 없잖아요. 네. 3인 기준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만 세대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요 아파트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각 구역마다 다 달라요. 입장들이 처한 게 다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가지 이 같은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네. 여기는 구역마다 다 다르고 구현대 내에서도 평수가 다 다릅니다. 동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조금 한 가지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옛날에는 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다 그러면 전체가 다 현대 아파트냐 아니면 현대 이름을 달고 있는 것만 현대 아파트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것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도 보여질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별로 나름대로 특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들도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그 지금까지 기억해 두실 거는 이 부메랑 모양으로 생긴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6개로 나눠져 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매장이 3구역이다. 여기에 4천 몇백 세대가 있습니다. 예, 여기 신현대에 2천 세대 정도가 있고요. 일단은 이런 상태를 아시면서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복습하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이 있고요. 네. 각 구역별로 1200가구, 네. 1900가구, 4000가구, 1300, 1200, 672가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3구역이 한강을 제일 많이 끼고 있죠. 그러네요. 자 여기서 여기 이 미성 아파트 구간이 여기 한 400m 되고요. 요 신현대 아파트 구간이 한 600m 될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역까지 미성 아파트 끝에서 압구정역까지가 1km예요. 그리고 요 3구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700m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또 1km 되는데 한강을 가장 많이 끼고 있는 것은 3구역이다. 그리고 미성 아파트도 폭은 좁지만 상당히 한강을 많이 끼고 있다. 대신 미성 아파트가 있는 데는 지하철역이 없어요. 신사역이 있지만 좀 멉니다. 그런데 여기는 압구정역, 압구정 로데오역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한강 조망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구현대다. 네. 그래서 3구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3구역 사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대형평형 1차, 2차, 3차인데요. 네. 여기서는 한강이 다 보이죠? 다 보이네요. 1차, 2차는 보여요. 네네. 2차, 3차는 안 보입니다. 네네. 3차는 복도식 아파트예요. 한강 쪽으로 복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현재는.
여기는- 남양을 지려고. 네, 그렇죠. 남양 그때는 남양이 더 중요했어요. 그때 남양이 중요해서 네. 아, 트렌드가 이렇게 변해가고 그렇죠. 있죠. 예. 네. 대신 여기는 깔고 있는 데가 한강을 바라보는 지역이에요. 얘와 얘를 또 같이 볼 수는 없겠죠. 평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그렇죠. 뭐가 그래서 여기는 차이점이 있겠죠. 정말 복잡할 겁니다. 대형 평형과 소형 평형이 같이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각 구역별로 동별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많아서 제일 조합원도 많고요. 조율이 어렵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블럭은 재건축이 다 6개 구역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엄청난 하나의 성이 될 구역이다라고 보시고요. 같은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내에서도 이 구역을 또 그렇게 달리 봅니다. 그래서 4구역, 네. 5구역, 6구역 한양아파트예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구나 정도를 오늘 알고 가실게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보면 네. 갤러리아 백화점은 5구역 안에 들어가서 재건축 구역으로 묶여 있나 봐요.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아니요, 백화점은 빠져 있고요. 아, 빠져 있어요? 네, 네. 아, 갤러리아 백화점은 2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생활관하고 명품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 그 로데오역 쪽으로 6구역 쪽에 있는 게 이제 명품관이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한양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가 앞에 있지가 않아요. 보시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신현대 아파트는요. 네네. 요 앞에 네. 요 길 앞에 압구정로거든요. 이게 네. 압구정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단지 내 상가가 있어요. 단지내 상가. 부동산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신현대 앞에. 예. 네네. 그런데 이 구현대는요. 여기 앞에 단지 내 상가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오호. 이 안에는 심지어는 재래시장도 있어요. 오호. 네. 그래서 구현대 아파트의 부동산들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길 건너와야 있어요. 이거 외지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부동산 찾기도 쉽지 않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한양 아파트 요구역도요. 네. 이쪽 라인에는 상가가 없어요. 건너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이 어디죠? 건너편이 로데오 그쪽. 쪽입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갤러리아까지 그냥 아파트 담벼락만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상가는 건너편. 이 상가를 중심으로 뒤에 압구정 로데오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단지 내 상가라든지 요 가운데 길에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잘라보면 이게 좀 더 세분화돼서 잘려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저렇게 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압구정 소나무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압구정 소나무는 네. 이 4구역 네. 네. 압구정 파출소가 여기 있거든요. 네.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네. 바로 아, 그렇구나. 그래야 또 찾아가죠. 저희 사무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어. 저희 사무실 2층에 있거든요. 음. 압구정동에 앉아서 서울시 전 지역 부동산을 바라보려면 네. 1층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 2층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2층에서 보시니까 1층에서 보는 것보다 더 넓은 압구정동을 보실 수는 있겠네요. 네. 동시에 길 건너편에 바로 4구역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추진되는 내용들,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것도 보일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갤러리아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 하기에는 월세가 비싸면 네.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네. 한편으로는 네. 그 부분 편하실 것 같아요. 2층이라서. 맞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부동산들이 1층 월세가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 생각보다. 그래요? 생각보다. 예. 보증금하고 권리금은 좀 비싼데요. 월세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1층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2층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좀 달라요. 개별적으로 고객 컨설팅 위주로 원하시는 업무를 깊숙이 봐드리기 위해서는 2층에서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일하는 것도 요즘에는 또 그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 뭐 많지 거의 않아요. 없어요. 네네. 대부분 맞아요. 연락을 예약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1층에 있는 부동산들은 고객분하고 앞에 상담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오셔서 옆에 앉아 계시면 두 분 다 얘기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독립된 방에서 충분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해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압구정동 소나무의 장점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구정동에 앉아서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다 깊숙이 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아, 그렇구나. 호부가 대단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추석 이후에 그래서 압구정동의 진짜 분위기는 어떤지 네. 거래 동향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자, 지금 현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만 세대가 재건축되면 일반 분양이 추가가 되고 네.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재건축되고 나면 여기 몇 세대가 들어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예상이 안 되는데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네.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반 분양이냐, 또 요즘 하고 있는 뭐 공공재건축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잖아요. 공공재건축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다른 지역에서는 들리고요. 그러니까요. 또 네. 1대1 재건축이라는 또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우, 기대됩니다. 지금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의 분위기는요. 압구정동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오를 때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이 떨어질 때 뭐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르고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굳이 그 강남에서 앞서가는 유명한 아파트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가격에 대한 장점은 네.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파트들이나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나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이나 거래가 없는 건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6월 달에 15,000세대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네네. 7월 달에 10,000세대로 줄었어요. 5,000이 줄었고 8월 달에 또 5,000이 줄어서 5,000세대로 줄었어요. 9월 달에 한 3,500세대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서울시 전체역에서. 10월 달에 더 하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개체 수가 많지는 않아요. 개체 수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꾸준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 다들 똘똘한 한 채, 진똘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는 상황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죠. 있죠. 아, 그래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2채나 3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이런 분들은 부담이 엄청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증여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 간간히 상황이잖아요. 경매도 나오긴 합니다. 아, 간간히. 네. 그래서 네. 저걸 말씀을 드리면요. 네. 원래 추석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어떻게 할 건지, 넌 어떻게 할 건지 형제들끼리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굳히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 이사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규제가 원체 심하고 임대차법도 있고 정말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해. 그렇게 걷고 있죠, 시대를. 네. 그렇죠. 저도 네. 이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석 이후에도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뭐 보합으로 갈 것이냐 궁금해들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1주택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을 못 봤어요.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다주택이 되고자 하는 분은 없다.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똘똘한 한 채를 갈아타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네. 또 현대아파트를 지금 이제 또 특히 중대형을 사시는 분들은 중대형이 신고가를 더 많이 찍습니다. 요새. 소형보다 중대형이 더 지금 뜨거워요. 거래량이 정말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거래되는 것이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이번에 10월달 같은 경우도 12개 거래된 게 있는 것 중에 8개가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압구정에서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것보다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게 현대아파트의 좀 대형 평형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네. 항상 나오는 가격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최근에 기사가 하나 네. 나온 게 있습니다. 12억 5천이 네. 올라서요. 집값 한 채가 65억 신고가를 네. 갱신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도 사실 65억 도대체 이 65억이면 옛날 식으로 하면 이제 빌딩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한 채에 65억이다. 네. 이거 보면 위화감이 안 들래 안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위화감을 주려고 쓴 기사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시점도 2020년 9월 12일 기사니까 네. 불과 얼마 안 됐네요. 한 달 열흘 정도가 됐어요. 네네. 이거 추석 전인데요. 네. 예, 요건에 대한 기사는 좀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는 다시 뭐 12억씩 오르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네. 라는 사인을 주고 싶은 기사의 목적 같은데 그렇죠. 네네.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기사. 오늘 네. 온 김에 저거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팩트 체크 네. 들어가겠습니다. 저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게요.
현대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한강변도 가장 많이 끼고 있고요. 네. 네. 단지도 가장 크다. 예, 본 김에 여기 그 파란색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유재석 씨 집이라고 말씀드렸고 네네네. 이 노란 집이 네. 예전에 노홍철 씨가 경매를 받았던 집이고요. 아하. 그리고 요거는 노홍철 씨가 경매를 받기 전에 살던 집. 네네네. 여기서 경매를 받아서 일로 갔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이동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안에서. 네. 상향, 그 안에서 상향한다. 음.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높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한 상향하려는 얘기. 검정색은 강호동 씨 집입니다. 그러면 이 녹색 집이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65억짜리 집이에요. 여기 네. 76동인데요. 네. 여기 80평형이에요. 80평형. 네.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큰 동이고 유일한 단동입니다. 이 면적은. 가보면 한 층에 호수가 4개 있고요. 14층 있으니까 56세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세대 중에 딱 56세대 있는 가장 큰 집입니다. 완전 뭐 VIP 중에 VIP 뭐 이런 네, 개념. 그래서 이 거래는 조금 일반적으로 시세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겠네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건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짜고 치는 거래다. 라는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15개월 만에 52억에서 65억이 됐으니 13억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기사는. 그런데 18년도 6월에 이로부터 또 1년 전에 보면 이때는 52억 5천에 거래가 됐었어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다른 아파트들은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 사이에 더블을 친 아파트들도 있어요. 2017년 이후부터.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25개월 만에 13억 오른 걸 그 가장 최근 거래가 15개월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13억 오른 내용을 갖다가 이 짧은 기간 안에 13억 집 한 채 값이 올랐다라고 약간 과장한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파트는요. 집이 56채밖에 없는데 1년에 매물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나올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80억 아파트에 사시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실까요? 가실 만한 데가 또 마땅치 않아서 사실 지금 보셨듯이 4년간 7채가 거래가 된 거네요. 이 아파트에 몇 층 이상을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대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저기 1년 만에 하나 나왔는데 저게 1억이 더 비싸다고 저걸 안 살까요? 저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 아파트는 내가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가격을 많이 쓰시는 분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집 한 채 값이 저렇게 다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65억, 어우 너무 아파트 가격이 빌딩 가격이네 이런 생각도 들다가 한편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뭐 전체 만세대 중에 네. 56세대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희소성에 네. 대한 부분도 일단 대단하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평형이라는 네.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년 동안 올라간 가격이 13억이다 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따라서 올라간 비율로만 따질 때는 네. 그렇게 높은 가격의 상승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 아파트의 65억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솔직히 서민이 제 입장에서는 65억은 비싸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 없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충격을 더 드릴까요? 네. 이 아파트의 취득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취득세요. 아, 머리가 또 아파지네요. 취득세. 취득세가 네. 무주택자이실 경우에 네. 2억 2천 정도가 될 겁니다. 대단하네.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네. 다른 주택이 2개 더 있으신 분이 샀다. 다주택자가 설마. 네. 만약에 샀다 네. 하면 취득세가 7억 7천 정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네. 종부세도 네. 엄청나겠죠.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것을 왜 사시냐면 음.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나인원 한남 더일의 펜트하우스. 맞아요. 네, 들었죠. 네. 네. 백포동에 있는 DH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펜트하우스가 있고 한데 이 펜트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평가 금액이 제일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파트의 최고층이 제일 높을 겁니다. 아, 재건축까지 생각하고 네. 그래서 15년, 20년 후에 이 아파트 최고의 성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가는데 몇 억, 1, 2억의 2, 3억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아, 대단하네. 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위화감도 느끼고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죄송합니다. 얘기 제가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또 사실이니까 네.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와 같이 해석의 차이가 클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재건축되고 나면 진짜 좋은 곳으로 변형받을 수는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예술이겠네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굉장히 미리 앞서서 하신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뭐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5개월 동안 13억이다. 다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올라간 가격은 굉장히 비싼 것처럼 보여도 상대적으로 비율로 따지자면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80평 아파트라 그러면은 네.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80평 아파트의 전용률이 얼마쯤 될까요?